네, 친구들 안녕. 이제 5번째, 오늘 이제 인형의 집 마지막 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스랑 의자 산다고 그러고 돈 모아야 된다고 막 그랬었던 게 앞부분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와 샬럿네 증조할머니와 로라 할머니가 물려준 물건은 토티와 인형집만이 아니었다. 자수견본품도 있었다. 애플이 물었다. 자수견본품이 뭐야? 토티가 설명해 주었다. 자수로 수놓은 그림을 벽에 걸어 놓은 거야. 고운 아마포에 십자수로 수를 놓는데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 글로스터의 재단사에 나오는 말 생각나니? 글로스터의 재단사라는 거는 동화책 이름이라고 해요. 이렇게 작고 섬세한 자수는 분명히 생쥐 밖에 놓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지. 자수 견본품의 자수도 그렇게 작고 섬세하지만 생쥐가 한 건 아니야. 여자아이들이 만들었어. 몇 시간씩 공들여 수를 놓은 거야. 글자랑 시도 많이 들어가 있어. 바로 어제 일처럼 똑똑히 생각나는구나. 요즘 여자아이들은 그런 걸 안 해도 되어서 참 다행이야. 증조할머니가 만든 자수 견본품은 아이들 방에 걸려 있었다. 길쭉한 사과형 나무 액자에 들어있었다. 상아색 바탕에 꽃바구니들이 수놓아져 있고 연한 푸른색 실로 이런 시가 조그맣게 수놓여 있었다. 평화로운 시절에 모아온 이 작은 꽃다발들을 기꺼이 수놓는다. 보슬비와 작은 폭풍과 화창한 날씨 속에서 꽃의 친구, 살과 털가죽과 깃털의 친구,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 만족하리라. 토티가 말했다. 피읍자가 생각나요. 그 아이인 피읍자를 수놓느라 무지 고생했지. 그러니까 그 시를 글자로 된 걸 수를 이렇게 놓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했으니까 피읍자지만 아마 그 알파벳 중에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샬럿은 자수 견본품을 보면 머리가 아프고 시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싫어했지만 에밀리는 좋아했다. 이따금 에밀리는 어머니에게 토티가 원래 입고 있던 옷들을 달라고 졸랐는데 그 옷들은 자수 견본품 못지않게 오래된 것이었다. 물론 마치페인의 옷만큼 아름답진 않았다. 옛날 인형 옷에 쓰이던 보통 천으로 만든 옷이었다. 뻣뻣한 코르셋심이 들어갈 자리에 자잘한 주름이 잡힌 윗도리, 밑단에 댄 물결 모양의 천장식이 어울리는 긴 속바지, 파란 꽃무늬가 수놓인 인도산 모슬린 드레스와 대롱 모양, 바로 이런 모양이다. 여기 이런 무늬, 네, 이렇게 팔자를 계속 연결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대롱 모양의 하얀 자수가 수놓인 작고 파란 끈 모자 등이 있었다. 에밀리는 토티에게 이런 옷을 입혀서 자수 견본품 아래 세워놓고 흐뭇해했다. 이튿날 오후 에밀리가 말했다. 샬럿, 오늘은 토티를 여기다 내놓자. 이니스프리 아줌마가 차 마시러 오신댔어. 이니스프리 아주머니는 쾌활할 때는 쾌활하고 진지할 때는 진지하며 항상 에밀리와 샬럿의 인형에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두 아이는 아주머니를 무척 따랐다. 에밀리는 토티에게 옛날 옷을 입혀 자수 견본 아래 세워두고 마치페인을 손질한 사람들처럼 표에다 이런 설명서도 써놓았다. 1846년 여자아이가 수놓은 자수 견본품. 샬럿은 화난다는 듯 말했다. 그 여자아이가 불쌍해. 에밀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설명을 계속 썼다. 1846년 같은 여자아이가 옷을 만들어 입힌 1파딩짜리 인형. 샬럿이 말했다. 틀림없이 엄마가 도와줬을 거야. 저렇게 어려운 자수를 혼자 놓았을 리가 없어. 엄마가 도와주었다고 써야 해. 에밀리가 말했다. 싫어. 근사해 보이지가 않잖아. 밖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이니스프리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아주머니는 토티와 자수 견본품을 보고 칭찬하고 인형집도 칭찬하고 나서 난로가에 앉아 아이들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주었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소파랑 의자가 없다니 안타깝구나. 에밀리는 위그모어 거리의 인형 가게에서 파는 소파와 의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에밀리와 샬럿은 묵묵히 있었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살 거니? 에밀리가 말했다. 아니요. 샬럿도 말했다. 아니요. 에밀리는 꿈꾸듯 눈을 빛내며 말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구나.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토티를 보았다. 마침 토티가 옛날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다니 신기하기도 하지. 얘들아, 내가 이번에 전시회를 연단다. 나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옛날 인형 전시회인데 맹인 어린이 재단을 돕기 위해 여는 거란다. 내 인형이랑 자수 견본품을 전시회에 보내도 될까? 샬럿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 지금 이대로 내보낸다고요? 1846년 여자아이가 수놓은 자수 견본품이라니. 가엾은 아이. 또 1846년 같은 여자아이가 옷을 만들어 입힌 1파딩짜리 인형. 여기에는 엄마가 도와주었다는 말을 넣어야 하는데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이대로 전시할 거란다. 어머니도 허락해 주실 거야. 아주머니는 에밀리와 샬럿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낡아 빠진 인형집 의자들과 커튼도 없는 창문을 보았다. 돈을 주고 인형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하는 경우도 있단다. 토티한테도 돈을 낼게. 이 말에 토티가 조그맣게 헉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샬럿이 말했다. 얼마 주실 건데요? 1파운드 주실 거예요? 샬럿. 에밀리가 샬럿의 발목을 툭 쳤다. 샬럿이 말했다. 우린 1파운드가 있어야 되잖아. 아주머니가 말했다. 1기니는 줘야지. 토티가 끙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애플이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애플이 조그맣게 물었다. 기니가 얼마야? 토티는 힘없이 대답했다. 1파운드 1실링. 이니스프리 아주머니가 돈을 주고 나를 데려간대. 세상에 이럴 수가. 샬럿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토티가 소리쳤다. 100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럼 토티랑 자수 견본품을 가져가도 될까? 토티를 데려가다니. 플랜트 저네씨가 버럭 소리 지르다가 입을 다물었다. 버디가 물었다. 토티가 떠난다고? 토티가 간다고? 애플은 이렇게 묻고는 단호하게 싫어하고 말했다. 자, 애플이 우겼다. 싫어. 플랜트 자네씨가 말했다. 의자를 얻으려면 어쩔 수 없어. 의자 따윈 필요 없어, 이 녀석. 애플. 그러자 버디도 거들었다. 나도 의자는 필요 없어요. 귀찮기만 한걸요. 그냥 실패에 앉으면 안 돼요?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뭔가 성공에 반대 실패가 아니라 실을 감아놓은 그 틀 조그만 그걸 말하는 거죠.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뜻하고 좀 다른 뭔가 문장에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문장의 앞뒤를 잘 살펴보고 내용을 그 뜻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사전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전자사전 말고 손으로 찾는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몸으로 움직였으니까. 네. 꼭 그래서 국어사전을 영어사전 그 독해할 때 영어사전 옆에 두고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을 읽을 때도 가까운 곳에 국어사전을 꼭 놔두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프렌트 저네씨가 천천히 힘주어 말했다. 우아한 의자는 꼭 있어야 해요. 토티 덕분에 의자가 생긴다잖아요. 소파와 의자랑 식탁보 깔린 식탁을 마련해 준다니 정말 토티답지 않아요? 어쩌면 진짜 레이스 커튼도 생길지 몰라요. 토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토티는 나무가 아니라 아예 돌이 되어버린 듯 꼼짝하지 않았고 에밀리는 하얀 종이에 토티를 쌀 때 토티가 싸늘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에밀리는 토티가 비참해하면서 자기를 나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왜 그러는지 몰랐다. 과연 토티는 왜 그랬을까? 토티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를 팔아서 이 인형의 집에 소파랑 채운다는 얘긴데 뭔가 자기가 결정할 수는 없고 자기가 못 가겠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인형의 마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를 위해서 토티가 팔려가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 불편함이 있더라도 토티와 함께 있는 게 옳을까요? 네. 이 토티가 팔려가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모두를 위해서 토티가 희생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토티를 살리고 모두가 불편함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생각해보세요. 토티는 종이에 쌓여 상자에 담겼고 안내 카드가 딸린 자수 견본품과 함께 이니스프리 아주머니한테 건네졌다. 밤이 되자 애플은 토티가 없으니 잠을 자지 않겠다고 우겼다. 버디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플랜트 저넷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플랜트 저넷씨가 말했다. 애플아 어서 자라 어서. 애플이 대꾸했다. 아빠나 주무세요. 하지만 플랜트 저넷씨도 잠이 오지 않았다. 에밀리와 샬롯도 이상하게 안절부절 못했다. 마침내 샬롯이 침대에 누워서 말했다. 언니, 응? 이런 말하면 화낼 텐데 말이야. 안 그래? 나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 샬롯은 바로 누워서 생각에 잠긴 듯 천장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잖아? 뭘? 보통은 공짜로 빌려주잖아. 에밀리는 괴로운 듯 대답했다. 그렇지. 남을 돕는 전시회에는 공짜로 빌려주지. 응? 에밀리가 말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동물 조각 전시회 보러 간 거 생각나니? 조각마다 이런 표가 붙어 있었지. 누구누구 씨가 빌려주신 사슴머리. 누구누구 부인이 빌려주신 토끼. 그래. 누구누구 씨한테 임대했다고 쓰여 있지 않았어. 임대란 돈을 받고 빌려주었다는 뜻이야. 우리는 토티를 임대했어. 토티는 자기가 임대되는 게 싫었을 거야. 샬롯이 이렇게 말했다. 토티의 속마음을 정확히 헤아리진 못했지만 그런대로 비슷하긴 했다. 네, 그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전시회를 할 때 진짜 박물관이나 그런 전시회장에서 물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증받아서 그 전시회 기간 동안만 빌려서 전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티가 그렇게 간 거예요, 사실은. 에밀리가 말했다. 토티가 괴로워하는 것 같긴 했는데 무심코 넘겨버렸어. 샬롯이 말했다. 나도 그래서 눈치챘어야 했는데. 에밀리가 말했다. 아주머니는 우리가 의자를 너무너무 사고 싶어 하니까 돈을 주겠다고 하신 거야. 내일 아침에 아주머니한테 가서 말씀드리자. 아주머니도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야.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었어. 샬롯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덧붙였다. 내 탓이야. 내가 1파운드 필요하다고 했잖아.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너보다 더 의자를 갖고 싶어 했어. 참 이상해. 너무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다른 건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 이제는 그 의자들을 꼭 갖고 싶은 것도 아니야. 에밀리의 생각이 바뀌었네요. 왜 바뀌었을까요? 에밀리가 한 말에 동의하나요? 너무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다른 건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것 같다고. 네, 이 말에 동의하나요? 친구들도 그런가요? 뭔가 이렇게 가지고 싶은 샤프가 있다. 근데 그 샤프를 사기 위해서 다른 어떤 좋은 게 와도 아니야 나는 저걸 꼭 사겠어 하고 막 이러는 거. 네,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밀리의 말에 동의하는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샬롯이 물었다. 그럼 평범한 거라도 살까? 안 돼. 에밀리는 쌀쌀맞게 딱 잘라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그런 의자는 싫어. 이튿날 아침 이니스프리 아주머니는 아이들이 찾아오자 깜짝 놀랐다. 에밀리가 파운드 지폐와 1실링 동전을 탁자에 올려놓자 아주머니는 더욱 놀랐다. 샬롯이 말했다. 저희는 눈이 멀지도 않았고요. 돈을 안 받으면 눈먼 아이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야 그렇지.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에밀리는 돈을 탁자에 올려놓고 나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에밀리 그 의자들 꼭 갖고 싶었지? 에밀리가 말했다. 네, 샬롯도 저 못지않게 인형집을 아껴요. 네가 그 의자를 사자고 했니? 샬롯이 끼어들었다. 소파랑 식탁이랑 식탁보도 있었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제가 먼저 보고 이야기했어요. 아주머니가 다정하게 말했다. 에밀리가 주로 먼저 보겠지. 먼저 본 사람들이 의견을 낼 테고. 나도 에밀리랑 비슷해. 내가 먼저 돈을 내고 토티를 빌려가겠다고 했잖니? 물론 너희는 훌륭하게 공짜로 빌려주겠다고 돈을 돌려주었지만 나도 방금 좋은 생각이 났단다. 그때 토티는 종이에 쌓여 상자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전혀 몰랐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네, 기억해 둡시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 낡은 소파랑 의자를 한번 보고 싶구나. 인형집에 원래 들어있던 것 말이다. 덮개도 다 찢어지고 속도 없는걸요? 다리나 팔걸이나 틀처럼 나무로 된 부분은. 샬럿이 대답했다. 그건 아직 남아있어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나무 부분은 새 것처럼 멀쩡할 게다. 내 짐작이 틀리지 않다면 처음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졌을 거야. 위그모어 거리에서 파는 것 못지 않을걸? 어서 가져와 보렴. 네, 지금요? 지금 당장이요? 샬럿이 물었다. 에밀리의 눈이 반짝 빛났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래, 지금 당장 내 짐작대로라면 어떻게든 고쳐볼 만할 것 같아. 1시간 뒤 샬럿이 에밀리와 함께 돌아와서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그런가요? 뭐가? 고칠 만한가요? 응, 그렇구나. 응접실 탁자에 인형집 소파와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자, 봐라.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에밀리가 빼다 남은 속과 찢어진 청과 지저분하고 낡은 소물 가위로 잘라냈다. 곧 의자와 소파는 뼈대만 남았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봐라, 좋은 나무로 만들어져서 아주 튼튼하지? 이 작은 다리들이 둥글게 깎여 있는 거 보이지? 흠집이 나고 색깔이 바래긴 했지만 잘 만든 다리야. 훌륭하게 만들어진 물건은 훌륭한 물건답게 오래 간단다.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해요. 훌륭하게 만들어진 물건은 훌륭한 물건답게 오래 간단다. 동의합니다. 네. 샬럿이 말했다. 오래 갈 것 같지 않은데요. 당장 내버려야 할 것 같아요. 꼼꼼히 보지 않아서 그래. 잠깐만 기다리렴. 이거 고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아주머니는 서랍을 열고 사포 2장을 꺼내어 맛비볐다. 사포는 워낙 거칠어서 조금 부드럽게 해둬야지. 나무에 생채기가 깊이 나지 않도록 말이야. 그러고는 작은 의자를 집어들어 의자 다리를 사포로 문질렀다. 그러면 칠이 다 벗겨지잖아요. 때랑 흠집도 같이 지워지지. 너랑 샬럿이 깨끗이 매끈하게 닦아놓으면 내가 아는 칠장이한테 가져가서 반지르르하게 윤이 나도록 칠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아마 그러겠다고 할 거야. 하지만 진짜 칠장이가 인형 의자 같은 걸 칠해줄까요? 재미있겠다 싶으면 해줄 거야. 사람들은 재미있는 일이란 뭐든지 한단다. 등받이랑 의자 바닥이랑 팔걸이는 어떻게 하죠? 예전에는 폭신한 덮개가 씌워져 있었어요. 덮개를 씌우면 되지. 어떡해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이제 똑같은 덮개는 안 판대요. 이거 봤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물으며 탁자 옆에 있던 발 얹는 대를 들어서 보여주었다. 발 올려놓는 부분에는 토티가 말한 생지자수처럼 섬세하게 꽃무늬가 수놓여 있었는데 자수 견본품과 비슷하지만 더 섬세했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텐트 스티치라고 한단다. 이런 의자 본 적 있니? 덮개에다 이렇게 예쁘게 수놓은 의자 봤니? 에밀리가 감탄했다. 그러면 그래, 수놓은 덮개 의자와 소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니? 에밀리가 천천히 말했다. 인형 의자 덮개에다 술을 놓으려면 아주 섬세해야겠네요. 그런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에밀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투로 묻자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 수놓은 거란다. 샬럿이 나직하게 말했다. 정말 예쁘겠다. 하지만 저희 못해요. 언니도 나도 배우는 데만 몇십 년 걸릴걸요? 우리 증조 할머니는 할 줄 알았을 텐데. 자수 견본품 만드는 것도 전혀 쓸모없는 일은 아닌가 봐요. 그러고는 슬프게 말했어요. 말했다. 누가 하겠어요? 아주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잠자코 서랍을 열어 결고운 아마포 한 두루마리와 비단실 한 상자를 꺼냈다. 에밀리와 샬럿이 입을 모아 소리쳤다. 아주머니가요? 정말로 도와주실 거예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내가 하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내가 해보마. 잘 안 될지도 모르지만 점심 먹고 나서 같이 색깔과 무늬를 고르자꾸나. 칠장이뿐 아니라 소파나 의자에 자수 덮개를 씌워줄 사람도 있어야 해. 다행히 그 일을 해줄 친구가 있단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고는 아이들을 힐끗 보면서 말했다. 너희가 사고 싶어 했던 위그모어 가게 물건보다 훨씬 멋지면서도 훨씬 값이 쌀 거야. 에밀리가 말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우네요. 아름다운 옛날 물건들에 대해서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옛날 것만 아름다운 건 아니란다. 옛날 사람들처럼 인내심만 있다면 지금도 훌륭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단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거나 이렇게 예전에 장인들이 만드는 물건들이 잘 없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렇게 만들어내는 하나 그 물건 하나의 소중함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아, 인내심이요. 샬럿은 몹시 아팠지만 꾹 참고 사포질을 했다. 아이들은 아주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무엇을 먹었을까? 가자미, 완두콩과 으깬감자, 아주머니는 체리 병조림으로 만든 체리파이를 먹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무늬와 비단실을 살펴보고 큰 무늬 안에 든 작은 무늬를 골랐다. 상아색 바탕에 푸른 잎이 달린 진홍색과 분홍색 장미 무늬를 수놓기로 했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장미줄기에는 이 고동색을 쓰고 광택나는 초록색을 살짝 넣어 입체감을 살려야겠다. 에밀리가 물었다. 그렇게 작은 무늬예요? 할 수 있을 거야. 샬럿이 감탄했다. 아주머니 정말 못하시는 게 없나 봐요. 그날 밤 샬럿이 에밀리에게 말했다. 언니, 난 이니스프리 아주머니를 보면 토티가 생각나. 토티? 응. 어떻게 사람을 보고 인형을 떠올릴 수 있어? 잘 모르겠지만 아줌마를 보면 그래. 샬럿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토티는 늘 꿋꿋하고 반듯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토티가 보고 싶어. 낮에 아이들은 아주머니 집을 나서기 전 토티를 잠깐 보여달라고 했다. 토티는 아이들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자 깜짝 놀랐다. 토티가 중얼거렸다. 지금까지 나쁜 꿈을 꾼 걸까? 이제 집에 돌아온 건가? 하지만 샬럿이 토티를 들자마자 토티는 자기가 낯선 방에 와 있고 상자가 여전히 탁자에 놓여 있는 것을 알았다. 토티는 샬럿의 손에서 소리쳤다. 꿈이 아니었어. 아. 샬럿이 물었다. 토티가 왜 이렇게 괴로워 보이지? 토티가 말했다. 1파운드 1실링이라니 1기니에 팔리다니 100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네, 100년이어도 소용이 없죠. 에밀리가 말했다. 화난 것 같아. 둘 다 토티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끼긴 했지만 왜 그러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토티를 화장지에 싸서 상자에 도로 넣었다. 뚜껑을 닫기 직전 에밀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시회는 언제 나가지? 전시회라니? 토티의 몸속의 모든 옹이와 나뭇결이 뒤틀릴 정도로 크게 외쳤건만 상자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았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선생님 책으로는 83쪽까지 읽었는데요. 네, 꽤 많이 읽었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사건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인형의 집을 이번 주에 5번 벌써 50분을 읽었네요. 10분씩. 근데 조금씩 더 15분 뭐 이렇게 더 읽었으니까 1시간 넘게. 일주일이면 이만큼씩 읽어요, 친구들. 그러면 이 책을 한 달 동안 읽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꾸준히 책을 읽는 거, 네, 친구들이 습관 들일 수 있는 읽는데 도움을 주는 영상이면 좋겠어요. 선생님 읽을 때 잘 따라왔나요? 네. 네, 선생님 성우가 아니어서 막 이렇게 매끄럽게 읽거나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냥 이모가 읽어준다 생각하고 네, 편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인형의 집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건강하게 잘 보내요. 안녕.